토탈 머슬의 두 번째 요 책받침에 있는 요 그림을 근육별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하나의 근육을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대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은 정리해가면서 보시고 왜 이 근육이 연결되고 연속되고 연동되는지, 또 이 근육은 어떠한 이유로 신교수가 연결시켰는지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근육이 설명될 수 있는 범위, 이해될 수 있는 범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가 되어 간다면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머슬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신교수가 하는 이 머슬맵을 여러분들의 머슬맵으로 오인하거나 만든다면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강의 방향과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과정을 머슬맵으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독특하고 정확한 머슬맵을 만들기를 권하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그 머슬맵은 향후에 여러분들 고객 관리와 본인들의 이론적 정립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관리의 차원에서 만들어가는 자기만의 머슬맵을 만들기 위한 수업의 일환으로서 제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모상건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횡격막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가느냐라고 했고 배 복직근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으로 좌냐 우라를 따지겠지만 일단은 모상건막의 위에서부터 흐름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상건막은 두피에 있는 하나의 막처럼 근육처럼 연결되어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닭의 날개를 잡아라,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아라. 사람은 그렇게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모상건막, 두피더라. 두피를 푼다는 것은 인체의 모든 근막을 열어주는 기초적 요소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때로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의 관리적 파트의 영역이 어디까지일까 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두피란 곳을 만져주면서 건막을 풀면서 이 사람의 전체의 흐름의 시작점을 열어준다는 관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에스테이션 개념에서 우리가 두피를 풀어주고 미적인 요소와 머리가 빠지지 않게 하거나 또는 모발의 아름다움 또한 연결시키지만 그것이 결국 수기적 관점의 모상건막에 열어주는 파트로서 연결되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상건막이라 함은 뒤에 있는 후두골과 앞에 있는 전두골하고 연결되고 양쪽 옆에 측두근과도 연관되어지는 그 막의 흐름으로 연결시켜서 보자. 그래서 모상건막의 오른쪽은 후두근하고 연결시켰고 밑으로는 전두근하고 연결시켰습니다. 전두근은 이마에서 주름을 만드는 근육이고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근육이죠. 그리고 양쪽 옆쪽으로 이동돼서 측두근이 연결되어집니다. 전두근부터 대부분의 얼굴의 근육들은 안면신경이 지배합니다. 안면신경, 뇌신경 7번 안면신경이 지배하는 대부분의 영역에 포함되어지는데 교근이란 근육만은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같이 교류된다. 그래서 교근은 뇌신경 5번과 7번이 같이 지배하므로 얼굴의 대부분의 모든 중심적 요소의 근육을 풀어주면 결국 교근을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 교근은 흉쇄 유돌근과 연결되어지는 그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봐줘야 된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사실 이 한 장의 모든 근육을 설명할 수 있는 큰 그림의 포인트가 나옵니다만 일단은 모상건막을 기준으로 해서 측두근과 교근의 하나의 줄기가 그 밑으로 흉쇄유돌근과 연결되어지는 그림까지 살짝 내려놓고 다시 전두근의 그림이 눈에 있는 눈을 꼭 감게 해주는 알륜근이라는 근육으로 가게 됩니다. 구아나사나 얼굴에 마비가 왔을 때 눈을 꼭 감지 못하는 현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륜근, 자 전두근, 알륜근, 그리고 여기 있는 광대근, 그리고 구륜근, 그 다음에 이근, 광경근으로 하고 연결시켜 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후두근, 모상건막, 전두근, 알륜근, 광대근, 구륜근, 이근, 광경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림으로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광대근이라는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광대가 웃는 모양으로 하겠죠. 웃는다. 그래서 광대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입에서 입을 똑바로 말아주는 구륜근 개념으로 입에 있는 근육과도 연결됩니다. 구륜근. 자, 구륜근. 휘파람을 불거나 똑같이 말을 할 수 있는 근육이죠. 그런데 와사가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혼자 물을 마시거나 한쪽으로 물이 새는 양쪽으로 똑같이 입에 균형적 요소가 깨집니다. 물론 사람이 발달을 시키거나 생활의 한 패턴으로서 입을 한쪽으로 쓰게 되면 한쪽의 근육이 좀 더 발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구륜근의 개념에서 마비성 개념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의지적 요소에서 힘을 주지 못해서 흘러내리거나 물이 흘러내려가나 이런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륜근, 광대근, 구륜근은 요 이근을 거쳐서 요 목에 있는 광경근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자, 광경근은 피부에 10개 붙어있는 아주 천층 근육이고 우리가 헐크 근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유일하게 성형할 수 없는 근육 광경근. 이 광경근은 얼굴과 어깨에 연결되어져 있는 근막으로 연결돼서 어깨와 얼굴과의 과정과 치료의 패턴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근이 광경근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측두근에서부터 이제 교근으로 가겠습니다. 교근은 단순하게 깨물근의 개념으로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근육이죠. 왜냐하면 얼굴의 치료의 포인트가 되고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지배한다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교근이라는 근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능적 요소와 얼굴의 요소적 요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안화사든 얼굴의 사각턱이든 얼굴의 비대칭이든 얼굴의 어떤 요소적 관점에서 풀어야 될 근육의 개념으로도 교근을 보고 또 하나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심장의 피가 양쪽 어깨의 움직임과 얼굴의 교근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머리 쪽으로 뇌 쪽으로 피가 올라가는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해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관절에 문제가 오거나 교근에 문제가 돼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임플란트나 또는 치아에 문제가 시큰거려서 한쪽을 씻지 않거나 쓰지 않으면 우리의 뇌혈관 혈액순환과 머리 쪽으로 오는 혈액순환에 정확한 균형적 요소의 균형이 깨집니다 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교근은 흉쇄유돌근하고 붙죠. 다시 얘기하면 교근은 흉쇄유돌근에 붙고 흉쇄유돌근은 대흉근에 붙고 대흉근은 복직근에서 추체근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근을 관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부터 풀어야 된다? 측두근을 풀어야 된다. 측두근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손을 벌리고 풀어야 된다. 왜? 측두 동맥이 있으니 이 측두근을 풀어서 개념적 요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적 요소의 풀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두근을 풀고 교근을 풀어야 기능적인 요소가 맞아떨어져 간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이해하면서 근육을 연결시키는 것이 뭐다? 머슬맵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흉쇄유돌근으로 왔습니다. 할 얘기 되게 많죠. 목과 얼굴의 어머니,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해라. 흉쇄유돌근 안에는 머리로 올라간 혈액의 80%가 지나가는 경동맥이 있다. 흉쇄유돌근을 지배하는 신경은 뇌신경 11번 액세서리 너브라고 하는 부신경이 지배한다. 또 이 액세서리 너브가 지배하는 근육이 또 있었죠. 등 쪽에 승모근하고 연관됩니다. 흉쇄유돌근을 통해서 얼굴의 문제들, 이비인후과 문제, 귓구멍, 콧구멍, 목구멍, 그러다 보니까 이명이나 난청, 얼굴의 부종, 얼굴의 어떤 사각턱, 얼굴의 교정, 얼굴의 성형, 미적인 모든 요소들은 흉쇄유돌근을 통해서 관리하자. 목과 얼굴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만큼 흉쇄유돌근에 부과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추에 붙어있지 않으면서 목의 움직임에 관여한다라는 흉쇄유돌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관점에 생각해야 될 포인트고, 흉쇄유돌근은 교근과 연결되어진다. 교근은 뇌혈관 혈액순환과 연관된다. 흉쇄유돌근은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순환과 연관된다. 교근은 흉쇄유돌근과 연관되고 흉쇄유돌근은 대흉근의 호흡근과 연결되어진다. 계속 제가
연속과 연관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흉쇄도구 옆쪽으로 왔을 때 이제 사각근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 파트 위주로 설명할 겁니다. 이쪽에 오른쪽 파트. 사각근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경의 올가미다라고 표현했었어요. 신경의 올가미. 결국 뭐냐면 목에서 팔로 어깨로 통해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그 길에 있더라. 여기를 뚫고 나가는 신경이 3개가 있다.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흉신경.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얘는 극상근. 그죠? 아니야. 견갑배신경은 능형근과 견갑거근. 그다음에 견갑상신경은 극상근, 극하근. 그리고 장흉신경은 전거근을 통해서 사각근의 근복을 뚫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 뿌리적인 요소는 중심적으로 경추 5번을 봐라 라고 제가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